이 경찰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뭐 회의를 주재했죠. 거기서 나온 발언을 소개한 기사가 꽤 많은데요. 그 내용 소개해드리죠. 다음입니다. 자, 요 기사 말고요. 어제 대통령실 회의 주재한 거, 예, 그 기사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늦습니다. 조금 나올 겁니다. 자,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주재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부터 일찍 열렸어요.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 면전에서 왜 4시간 그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나? 경찰청장 앞에서 왜 상황이 벌어지고 엄청난 일이 진행 중이었는데 왜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라고 실탄합니다. 그리고요, 아비규환 속에 권한 없다는 말이 나옵니까? 차량 총대 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경찰청장 앞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요, 어제 이 회의는요, 한 7, 8분 정도만 언론에 모두 발언 정도만 공개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비공개로 진행됐거든요. 근데 오후에 회의가 다 끝난 뒤에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했답니다. 회의 내용 다 공개하세요. 그러면서 알려진 겁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실 회의 내용 전달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작심을 하고 발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요. 어제 뭐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핵심을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라든지 하는, 아니 그런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저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공개가 된 거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비슷한 기사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보시죠. 윤 대통령 경찰만 질타. 일단 만을 썼군요. 그러니까 어제 주로 한 내용이 경찰이 잘못했다, 책임은 경찰한테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만 질타를 했다는 거는 정부 책임론은 선을 긋는 건가? 여기서 말한 정부는 예를 들면 행안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찰 대응이 상식 밖이다, 엄정히 책임 묻겠다,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 소개하고 있는데, 인적 책임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지만 행안부나 대통령실 책임론에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 기사는 요 지점을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조상호 부위원장. 예. 방금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질타하면서 마지막 대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목이 막연한 책임으로는 안 된다.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딱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좀 해석을 하게 되는데, 경찰로만 책임을 한정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해석한 언론도 있고요. 아니다, 일단 경찰부터 하고 이후에 상황을 봐서 진행이 더 책임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 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전형적으로 검사를 오래 하신 분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책임이라는 거는 그럼 정치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21년도에 있었던 작년 초에 있었던 예. 경찰 개혁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경찰 사무가 국가 사무로만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21년도에 경찰이 너무 권력이 비대하다,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그래서 경찰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자는 측면에서 소속은 국가의 어떤 국가 공무원으로 두되 사무 자체는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로 분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다중군자경비, 이른바 경찰법 4조 1항 2호 감옥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은 이른바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 시도지사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요. 아. 시도지사는 조례로 예. 하위 법령에 계속 위임 절차를 거쳐서 각 기관 간 그다음에 경찰 사이에 예. 이 자치경찰 사무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과연 그렇게 협조 체제가 구축됐는지 정말 의문이거든요. 이 사건은. 그래서 그런 의무를 다했는지 이런 예. 부분들을 따져나가다 보면 절대 경찰의 책임으로만 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만 한정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재난안전법과 경찰법에 따르면 예.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르더라도 그렇고요. 음. 이게 사실은 자치경찰 사무로서 다중혼작 경비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지자체장과 그다음에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일차적인 책임이고요. 예. 그다음에 오히려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그 지휘 책임 대신 정책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실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한 경찰서가 담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영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정해서만 책임지는 것이지 사전에 이러한 사고를 왜 예방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청장은 오히려 법적인 책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령상으로 어떤 권한관계, 의무관계 이걸 따져보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좀 살펴볼 지점이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예,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예. 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예. 그다음에 엄중한 조사를 명령하셔야지 예. 특정 누군가의 책임을 먼저 언급하시는 건 오히려 수사의 가이드라인 내지 조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대해서 사실 경찰이 사실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글쎄요. 그러면서 회의 중에서 상당 시간을 경찰이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이런 책임은 경찰한테 분명히 있다. 뭐 이런 부분에 좀 발언했는데 그게 소개가 됐죠. 정확한 취지나 의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언론은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